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어떤 한 초등학생의 방학생활 계획표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걸 짰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지키지 못했지만요. 근데 보시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하루 일과가 전부 다 학원입니다. 물론 본인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루를 이렇게 살고 싶어서 세운 계획표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쩌면 저 계획표 중에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하겠다라고 정한 건 맨 마지막에 꼭 지키고 싶은 약속에 있는 줄넘기랑 과학책 매일 읽기, 이 두 가지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계획표를 짠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떠올려보면 저도 초등학교 시절 제 삶의 주인은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내는 수학학원에 다녔고, 부모님이 자신감 가지라고 끊어주신 태권도에 다니기도 했고요. 한 7년 넘게 했으니까 싫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는 학교 선생님이 제 삶의 주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야자를 해야 됐고요. 요즘은 없지만 저 때는 골라야 했던 문과와 이과, 그리고 그걸 결정해 준 건 학교 선생님의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학교랑 학과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아니 그런 건 단순한 조언이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꽤나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느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인이 된 후로는 제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회가 정한 기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나이 때쯤에는 군대 가야 되고,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크고 작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성이라는 점에서 이건 나쁜 일, 단점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저는 진짜 제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하네요. 결정의 기로에서 정말 스스로의 의지로 내가 결정한 무언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면 나의 삶, 내가 삶의 주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결심과 결정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결심은 어떻게 할지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이고, 결정은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으로 정하면 결심이고, 몸으로 행하고자 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요, 우리는 결심이 결정이 될 때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심을 결정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살펴보기 전에 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몇 안 되는 취미인데요. 그래서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라는 곳에 가서 수업을 들어요. 안무를 다 배우고 나면 맨 마지막에 추고 싶은 사람 이렇게 손들어서 자유롭게 선보이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한 2019년도부터 가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한 번도 손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너무 잘 추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손 들고 춤추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이 되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손을 들어보자. 결심했어.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심을 한 상태로 2달이 흘렀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죠.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내가 나조차고 돈 내고 와서 수업 듣는데 남 눈치 보느라 추고 싶은 거 참으면서 손을 안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요. 그렇게 결심이 결정이 되어서 손을 들고 춤을 추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요, 저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춤을 춥니다. 내가 잘 추고 못 추고와 상관없이요. 저는 어떻게 이 결심을 결정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핫하고 핫한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입니다. 이번에 사임했지만 벤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벤투 감독님이 특히 대단한 역할을 했었죠. 사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가 고집하는 전술 때문이었죠. 한국 축구는 상대적 약팀이기 때문에 그런 전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 결과가 안 나오면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왜 그걸 그렇게 고집하냐? 이런 비판이요. 그 와중에 평가전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패배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벤투 감독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합니다. 우리의 축구를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결심이었죠.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을 맞이합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역대 월드컵 중에 손에 꼽히는 경기력으로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맞이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찬사가 쏟아진 것은 우리의 축구를 했다라는 점이었죠. 대한민국의 축구가 세계 무대에도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본 많은 국민들은 대표팀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비록 세계 최강 브라질에게 탈락했지만 귀국하는 현장을 보시면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이랑 축하 또 감사를 받는 우리 대표팀, 특히 벤투 감독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스스로의 축구를 하겠다라는 결심이 결정으로 이어져서 기쁘게도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어떻게 결심을 결정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나의 결심이 곧 스스로의 선택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그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못 추지만 손을 들었던 저의 모습도 그랬고요. 당장은 결과가 안 나와서 비판을 받았음에도 스스로의 축구를 묵묵히 선보였던 벤투 감독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결심과 결정의 방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무겁고 어려운 결심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너무 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하늘부모님 성회의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십니다. 두 분은 어떠한 결심을 하셨느냐? 바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구할 메시아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어려운 결심입니까? 뭐 그냥 타고난 운명이거나 스스로 하겠다고 다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정말 깊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서 구해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전 깊게 고민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못하겠다, 힘들겠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요. 문선명 선생님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인생과 인류에 대한 고민을 하시던 중에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늘부모님께서 너무 슬퍼하고 계시다. 지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 라는 사명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게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내리시다니요. 네, 정말 두려웠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셨다라고 고백하신 문선명 선생님인데요. 그럼에도 결심하셨습니다.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의 결심은 어땠을까요? 참 어머님께서는 16세 때 남편 되시는 문선명 선생님과 혼인을 하셔서 부부가 되셨습니다. 그때 참 아버님께서 건네신 말씀은 나와 혼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결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오. 나조차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 모르오. 할 수 있겠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네, 23살이나 많은 남성과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은 끝없는 희생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참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심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말이죠.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았기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네, 거부할 수도 있는, 아니 어쩌면 일반적이라면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그 결심을 기꺼이 하신 한학자 총재님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이러한 결심은 결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으로 이어지죠. 네, 이 사진 보이시나요? 말씀을 전하고 계신 문선명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놓여져 있죠? 네, 산소통입니다. 굉장한 고령의 연세셨는데요. 건강이 온전히 좋지만 않으시니까 말씀을 전하시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차고 온몸에 땀이 흐르는데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산소통을 옆에 두었다는 건 사실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야 한다라는 결심에서 결정하시어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사진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회를 하셨을 때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곳이 FMB 경기장이라는 아주 거대한 스타디움인데 무대로 참 어머님께서 입장하시기 직전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참 어머님께서는 다리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근데 장시간의 비행으로 하늘에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서 안마를 받지 않으면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계단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주위에서는 다들 난감해하면서 그냥 입장이 어려우시니까 대회를 취소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을 때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꽉 잡아라. 내려가자. 이 말씀과 함께 불편하신 다리로 100여 개가 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등장하셔서 남아공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분께서는요, 그 계단이 마치 지금까지 넘으셨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도 같아 보였다. 그러한 역경을 넘듯이 계단을 밟으시면서 내려오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도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결정으로 이어가셨죠.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는 어떤 제자분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90세가 넘으신 위독하신 건강 상태의 문서명 선생님께서 낚시를 하러 나가자고 하셨대요. 미국에 있는 이제 후버댐이라는 곳에서 낚시를 하셨는데 참 아버님께는 그 낚시가 이제 정성의 의미였거든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런 정성을 들이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 날씨가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신 제자분께서 아버님 건강이 염려됩니다. 낚시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던 문선명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서 쉬고 누워서 자면 얼마나 좋겠냐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세계가 여기를 바라보면서 정성 들이고 참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다. 나는 이곳을 향해서 정성 들이는 식구들에게 심정적으로 빚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버댐에 나가서 낚시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나는 고생으로 이 길을 출발했기 때문에 고생으로 마감하려고 한다. 편안할 생각은 내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고생을 하다 이 지구성을 떠난 사람이라고 역사는 기록해야 한다. 참 어머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분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딱 한마디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니까. 두 분은요, 어린 10대 스스로 내린 결심이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부모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스스로가 선택한 자신의 삶임을 알고 믿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으로 이어져 평생을 살아오셨고 지금도 하루하루를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심이 어떻게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무언가 결심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스스로가 선택한 자신의 삶임을 알고 믿어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결심을 결정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거창한 결심이나 결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치 2달 넘게 망설였던 제가 손을 들 수 있었던 것처럼 못 쳐도 후회 없이 즐기고 오겠다라는 나의 결심이 스스로의 선택임을 알고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결심을 믿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